오늘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가끔 이렇게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이 있는데 다시 잠을 청해보다가 일어나기가 힘들어 물을 끓여서 차를 한 잔 마셔봅니다. 원래 차를 한 잔 끓여 먹으면 다시 잠에 드는데 오늘따라 고민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아침이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던 집안 청소를 해보려 합니다. 2024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청소용품을 단단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주방 쪽 공간을 집중해서 청소하기로 했어요. 하기 막막하고 귀찮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내더라고요. 유튜브 시작 전에는 먼지만 쌓이던 부엌이었지만 하나 둘 살림살이가 쌓이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도 4개월이 넘었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요리를 위한 많은 조미료들과 냄비, 후라이팬, 밥솥 등등 요리 도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좁디 좁은 싱크대엔 이 친구 덕분에 설거지 후에 조금이나마 말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인 가구로 살려면 다이소와 친해져야 해요. 다이소에서 데려온 친구들이 참 유용하네요. 그죠? 다음으로는 수세미로 깨끗하게 싱크대를 청소합니다. 이 수세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손수 뜨개질로 떠주셨는데요. 예전에 SNS에서 수세미를 뜨개질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을 봤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할머니였네요. 가족들 만나면 주신다고 저를 위해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귀엽죠? 저희 할머니가 아주 금손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도 매번 만나뵈러 가면 만들어 놓은 수세미들을 주십니다. 수세미가 귀엽지만 할머니가 힘들게 가족들 준다고 고생하시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딱 받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손녀딸 한 개 더 가져가라고 손에 꼭 이 수세미를 쥐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방을 깨끗이 닦아주고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수세미로 교체해줍니다. 싱크대를 아무리 청소해도 지저분한 것 같아서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요. 싱크대를 청소하는 데엔 베이킹소다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수세미에 부어서 사용해도 되고 닦을 곳에 바로 뿌려서 사용해도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정말 만능인 것 같아요. 이것만 있으면 깨끗하게 찌든 때를 닦아내서 새집처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새집 만들기 신년맞이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발 인덕션을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구독자분들께서 만족하게끔 정말 깨끗하게 청소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 베이킹소다와 물을 3:1 비율로 섞어서 걸쭉하게 인덕션 화구 전체에 골고루 반죽을 펴주면 깨끗하게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인덕션에 베이킹소다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인덕션 위에 랩을 씌워서 30분 그대로 두고 불렸어요. 사용한 랩은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수세미처럼 이용해서 문질문질 해줍니다.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더라고요. 확실히 베이킹소다 덕분에 찌든 때가 싹 벗겨진다고 합니다. 1인 가구 필수품은 베이킹소다가 아닐까 싶어요. 만능 베이킹소다 짱짱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분명히 유튜브에서 베이킹소다로 찌든 때까지 지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흐름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편집하면서 보니 인덕션 얼룩이 심해서 도대체 왜 안 지워졌을까 찾아보니 인내심을 갖고 더 열심히 지워야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의 정성이 부족했었던 듯 싶습니다. 인덕션 청소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옆 벽면을 닦아볼게요. 옆 벽면 타일 부분이 생각보다 찌든 때가 많이 끼는데 잊지 않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여기가 은근히 음식물이 많이 튀어서 잘 닦아줘야 해요. 인덕션과 다르게 벽면은 기스가 조금 나 있지만 옆면이 비쳐서 보일 만큼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수전 틈새 사이사이도 잘 닦아줍니다. 더 꼼꼼히 닦아줘야 하는 부분은 버리는 칫솔을 잘 보관했다가 활용을 해주면 더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안쪽도 베이킹소다로 빡빡 닦아줬습니다. 베이킹소다 잔여물을 닦아내기 위해 물을 묻혀준 행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른 행주로 닦아줍니다. 제가 인덕션 청소는 어리버리하게 잘 못 닦았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여러분 싱크대만큼은 새로 인테리어한 것 마냥 아주 깔끔하게 닦았답니다. 제가 단칸방 원룸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정말 영롱하게 빛이 납니다. 새해 맞이 주방 정리를 마쳤습니다. 좀 깨끗해졌나요? 이 맛에 청소를 하나 봐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베이킹소다 하나로 주방을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깨끗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상쾌하네요. 싱크대처럼 광나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도 청소지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음식을 하자마자 청소를 제때 해줘야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음식을 하고 청소를 제때 안 한 건 아니니까 제가 더럽게 사용했다고 생각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얼마나 제가 깨끗하게 사용을 했을지 아실 거예요. 새해에는 저의 새로운 목표 중 하나로 앞으로는 청소를 미루지 않고 깔끔하고 청결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한 해의 시작을 깨끗이 해준 만큼 오늘 음식도 든든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빨간 돼지 불고기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맛있게 바싹 익혀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빨간 돼지 불고기 재료는 돼지고기 앞다리살, 양파, 청양고추, 대파입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워야 해서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양념으로는 고추장 4큰술, 고춧가루 4큰술, 간장 2큰술, 올리고당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2큰술 넣어줍니다. 재료들을 다 넣고 뭉치지 않도록 많이 저어서 섞어주겠습니다. 우선 고기를 불고기용으로 얇게 썰어 한입거리로 준비합니다. 완성된 양념을 조물조물 묻혀서 간이 배도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재워서 냉장고에 넣어 숙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숙성시키면 간도 잘 배고 고기가 부드러워진대요. 이제 양념이 배는 동안 채소를 손질해 줄게요. 양파를 썰고 청양고추도 썹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양념이 잘 밴 재워놓은 고기를 센 불에서 재빠르게 볶아요. 70% 정도 익혀질 때까지 달달 볶아줄게요. 오늘의 고추장 불고기를 맛있게 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강불로 익혀주는 것입니다. 오래 볶지 않고 빨리 재빠르게 볶아야 부드럽대요. 오랜 시간 볶으면 육즙이 빠지면서 퍽퍽해지기 때문에 식감이 덜하다고 하네요.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양파만 넣고 계속 센 불로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고기가 90% 정도 익었을 때 마지막에 청양고추, 대파 넣고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중요한 점은 양념장이 고기에 잘 배이게 하고 강불로 빠르게 익히며 조리하는 게 생명이라 초스피드의 손놀림을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요리 초보티는 좀 벗은 것 같죠? 집에서 하는 간단하고 쉬운 바싹불고기, 쌈까지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추보다 깻잎이 더 좋더라고요. 깻잎에서 나는 은은한 향이 고기의 양념과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쌈을 싸서 먹으니 아주 그냥 꿀맛입니다. 고기 양념도 완전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퇴사에 관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연봉 협상을 했었는데요. 새해 연봉 협상이라 쓰고 통보라 읽는 그 연봉 협상 잘 안 됐습니다. 결과는 다 제 성과로 책정되었겠지만 나름 작년 한 해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 제 나름대로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서 이번 연봉 협상 때 연봉 인상에 대해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주위에서도 좋게 말씀을 해주셨었던지라 저 혼자 기대감에 차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기대감을 버리고 연봉 협상을 했었어야 했나 봐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이자를 낼 때 정말 실감을 하고 있어요. 물가와 대출 이자는 매일매일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지 않고 삶이 정말 녹록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일, 사람, 돈,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하는데 일이 힘든 건 괜찮은데 사람과의 스트레스도 많고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정삼각형에 금이 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일이 많은 직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야근을 해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업무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바쁜 건 일상이고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제 모습을 볼 때면 야근 수당을 줬으면 건물, 빌딩 하나는 샀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야근을 했던 건 최대한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고 후련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하고 싶었던 저의 열정이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다크서클이 잔뜩 내려온 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물러날 수도 없는 것이 가혹하지만 제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간 곳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어둠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경험을 해봤기에 그 교훈을 삼아서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뒤로 물러난다고 잘된 적이 없고 오히려 후회만 남더라고요. 이건 또 다음에 기회 될 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올 한 해 씩씩하게 다시 일어서서 참고 이겨내 보려고요. 오늘 먹은 바싹 불고기, 불맛도 나고 흰밥에 깻잎까지 정말 잘 어울리고 맛있네요. 남은 거는 나중에 콩나물과 함께 볶아서 콩불로 먹어야겠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남은 음식으로 뭐를 해먹을지 생각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저 조금 성장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이 바싹 불고기를 해서 먹어보라고 해주신 거구나 싶어요. 먹을 때 느껴지는 이 칼칼한 맛이 인생의 맛인가 싶네요.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쓸고 닦고 깨끗이 주방을 청소하고 맛있는 불고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며 먹으니 기분이 한결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정리된 상태로 다시 활기차게 일해보려고요. 저처럼 가슴팍 속에 숨겨놓은 사직서를 꺼낼까 말까 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